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네네. 인사드리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 선생님을 뵙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고선 오늘 영상 주제 진행할게요. 네네. 저는 의정부에서 신랑님들 모시고 있는 백고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점사를 봐주실 때 신점, 0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3년 좀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눌 거니까 네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의 주제로 좀 선정을 해본 거는 네. 우리가 2025년 을사년이잖아요. 네. 을사년의 10년 운세를 좀 특집으로 찍어볼 건데 네네. 첫 번째 시간으로 뱀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 먼저 뱀띠 분들 하면은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뱀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영리하시고 지금 예의 바르시고 이렇게 정도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으십니다. 뭔가 약간 이분들 팔자에 있는 성향 자체가 뭔가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솔하고 네네네. 정직한 방향으로. 네네. 그렇죠. 정직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한테 좀 굉장히 좀 엄격하세요. 예. 그래서 또 예민하시기도 하고 네네. 또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으십니다. 상처요. 네네. 주변인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네네. 이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생각에 생각을 계속 거듭하시다가 약간 스스로를 좀 피곤하게 하는 성향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만의 좀 감정 기복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좀 이제 신경 쓰는 거를 조금 덜 하시는 게 조금은 내려놓으시면서 본인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지 않으시는 게 더 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뱀띠 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지금 물론 이제 띠별 운세는 사실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오셨을 때는 개별적으로 다 틀리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그 초년운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모 복이 없으시고 일단 형제 복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인덕이 없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일어나셔야 되는 좀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오고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오고 그래도 이제 쉬지 않고 달려서 오셨는데 지금쯤 해서 조금 이제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좀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또 을사년 뱀의 해잖아요. 네네. 네. 올 한 해로 봤을 때 뱀띠 분들한테 좀 가장 강하게 보이는 기운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을사년 뱀의 해라고 해서 이제 뱀띠 분들이 다 좋은 건 아니세요.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는 올해 금전운, 명예운 뭐 그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세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으시는데 네. 이제 지금 그 77년 정사생 분들 49 되신 분들은 좀 건강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미뤄왔던 건강검진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잔병들 뭐 큰 병은 아니어도 자잘한 병들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네네. 지금 49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올해 그 건강이 좀 꺾이는 때도 있으세요. 그래서 좀 일은 잘 풀리세요. 금전운도 있으시고 뭐 이동운도 있으시고 또 그 뭐 취업운도 있으시고 다 명예운도 있으시고 다 풀리시는데 건강적인 면에서는 좀 정사생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떤 금전의 기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건가요?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신사생분들 25 되시는 분들은 연애운도 같이 들어오실 거고요. 그리고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운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 그분들도 좋으시고 지금 37 되신 이제 기사생분들 이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운도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전을 하기에 좋은 해지만 너무 이제 투자나 투기나 문서적인 모험을 하지 마셔라. 예, 그리고 지금 을사생 61세 되시는 분들, 65년생 분들도 지금 나쁘지 않으세요. 작년까지 많이 힘드셨던 분들도 지금 서서히 이제 풀려가는 운세세요. 그리고 청사생 분들도 나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좋은 운 때는 뭐 오면 좋은 거지만 이제 안 좋은 거는 좀 피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77년 정사생 분들은 건강적인 면만 좀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뱀띠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년월일시마다 또 개인의 기운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빼놓은 게 77년 지금 계속 77년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사생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상문도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상갓집은 좀 조심하시고 이왕이면 안 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상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령님들을 받기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뭐 귀신도 보고 그랬지만 저는 상갓집을 가면 굉장히 몸이 좀 많이 아픈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문 귀문관살이 이제 열리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좀 심하게 겪는 거였는데 팥 뿌리고 소금 뿌리고 별로 소용없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런 거 소용없고 그냥 아예 안 가는 게 조심하는 게 조심해야 될 때는 좋으시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쓰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는 게 조문만 하고 오시는 게 좋으시니까 그걸 좀 잊지 않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만큼 올해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좋은 운 때는 다 받으시고 조심할 것만 좀 피해 가시면 뭐 위험하지들 않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청하시는 뱀띠 분들이 본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뭐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뭔가 몸이 좀 이상하다던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보셔서 어떤 해결책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점집 영보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2025년 을사년에 49세가 되신 우리 뱀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또 신점과 또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우리 49세 뱀띠분들 딱 떠올려 봤을 때 네. 어떠한 것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자, 정사생 분들이 자, 지금 말씀드리는 12띠 분들이 뭐 능력이 없거나 뭐 머리가 모질이거나 이런 띠들은 단 한 명도 없어. 응? 정사생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남다른 띠를 갖고 있고 남다른 두뇌와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으시는 분들이 정사생 분들이에요. 자, 이 정사생 분들이 남여 다 통틀어서 남자고 여자고 다 강한 사주를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여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응? 근데 이 정사생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윗대를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윗대에서도 내 부모 전전이 못 살았던 거는 아니지만 윗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조금 무너진 쪽이 조금 많고 응? 그 부분은 이제 또 속내를 또 파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갖고 태어난 기질에 비해 응? 쭉 올라가다가 확 꼬꾸라지는 쪽이 많았어요. 응? 자, 이분들도 또한 자수성가를 해야 돼. 내 부모 양부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부모가 두 부모를 가지라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중간에 깨져서
다른 쪽에 또 남녀를 만나서 음. 해서 부모자가 2명을 가지라고 하는 분도 많고 음. 부모를 가졌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품 안에서 음. 살아가셨어야 되는 분들도 꽤나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모의 덕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갖고 태어난 기질 자체가 그래도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의 이름 석자를 날리라고 하는 훌륭한 사주들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정사생 분들이에요. 네. 응? 근데 자 이분들은 사업가의 기질도 좋고 예술의 세계에서도 좋고 강한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또 외국에서 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높낮이를 다 떠나서 그래도 각 분야마다 조금 자기 위치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고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응? 자 이분들의 기질은 좋지만 이분들의 성향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주식을 한다고 예를 들 때 모든 사람들은 주식의 100%를 원하지요. 응? 하지만 우리가 100이라는 것은 다 원하지만 100이 어디 있겠어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70%에서 조금 빠지고 나오고 또다시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갖고 태어난 사주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줬단 말이야. 맛을 봤단 말이지. 네. 돈의 맛을. 그럼 이분들의 성향은 어때? 더 한 거 100, 120, 150을 보고 달리는 성향들이 많아.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면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뭐 나라의 녹도 먹고 뭐 나라의 사업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응? 안전빵은 아닌 거지. 70%라고 하면은 누가 다 70%만 먹고 살고 싶겠어. 100을 먹고 살고 싶겠지. 그렇죠. 나머지 30은 내 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빵으로 가겠지만 이분들의 기질은 150, 200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꺾이는 수가 더 급격하게 확 꼬꾸라지는 거죠. 뭐 아니면 도인 거네요. 약간. 그렇죠. 성격이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많은 성격, 지지부진하고 어디서 비비적대고 이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밖에 나가서 내 가오빠를 조금 세우는 쪽을 많이 갖고 있고 내일 굶어 죽을지언정 쓰고 보고 들어오는 쪽이지 빌붙어서 사는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딱 도 아니면 뭐야. 응? 근데 그런 기질도 좋고 이런 기질도 좋다 이거야. 응? 근데 사람이 언제나 다 오르막만 있겠어요. 응? 내리막도 있을 때 그 뒤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잘 나갈 때는 그냥 무한으로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무한 질주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 부동산 쪽 이런 쪽에서는 벌써 맛을 봤거든. 그러니 또 하나를 지르고 또 하나를 지르고 다 계속 몇 개 하나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퍼뜨려 놔서 지금 수습이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 턴이 많이 털고 싶어도 지금 누군가가 그런 쪽을 사야 말이지. 그치? 다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지금 발을 묶인 쪽, 발을 동동거리는 쪽이 지금 근 2, 3년이 됐었다 이래요. 그런 시기였군요. 그렇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그 정도로 답답했던 시기였을 거다. 근데 또 이분들은 또 기회가 오면 또 해. 근데 지금은 왜 몸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 그게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잘난 척을 해서도 아니고 지금 이 앞전에 묶인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아침에 집을 지었다 저녁에 집을 부셨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건데 지금 을사년으로 들어오면서 자 갑진부터 지금 이동의 변동수는 들어와 있어요. 자 이동의 변동수만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대운이냐 자 이동의 변동을 하는 거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자 을사년에서 들어왔을 때 새롭게 문서 확장의 문서 무엇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하고 또 크게 무엇을 하나를 더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는 스톱을 해라.
자, 기회는 또 와요. 다만 시기가 중요하고, 자, 펼치는 거는 오늘이라도 펼칠 수 있어. 다만 내가 나중에 거둬들일 거, 뜰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던진 것이 또 코를 고를 수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조금은 이 을사년 상반기까지는 네. 내가 조금은 좌중을 하고 가시고 갑진과 그 전년도 계묘에서 지금 다 터트려 놨던 거를 해결의 시기로 조금 보고 가셔야지 다른 거를 무엇을 펼치고 가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자 을사년에 무엇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을사년 음력 7월 그럼 양력으로 9월 정도가 되면서 9월 10월이 되면 26년도 28년도의 기운들이 이제 올 거예요. 그때를 겨냥을 해서 조금 준비 단계로 하셔야지 지금 무엇을 크게 펼치고 하는 거는 조금 금물이다 이래요.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는 것보단 지금은 좀 천천히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단단히 내 걸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다 털고 0에서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올 한해 그래도 좀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올 한 해에는 자 그동안에 뭐 관제, 금전, 또 사람하고의 이별수, 뭐 이혼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을사년에서 본다고 하면, 자 금전도 조금 묶인 금전에서 조금 풀어지고, 또 귀인도 들고, 나를 끌어당겨 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귀인으로 들고 옆자리가 채워지고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하반기. 금전 떨어지지는 않아 다시 발복할 기회가 오니까 네. 다만 시기가 조금은 이를 뿐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 뭐 지금까지 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본인 힘으로 이렇게 일궈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초년중에 고생한 만큼 말년에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말년복들이 거의 많죠. 뭐 초중년에 막 급격히 올라갔다가 말년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응?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꼬꾸라지고 하지는 않아. 다만 왜 그러느냐? 응? 내 사주가 어떠한 사주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 원인은 조금 1:1 상담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남자도 이런 분들이 많아. 이 정사생 분들이 이 중사주 스님 사주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여자분들은 무당의 사주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들은 또 이제 점사를 통해서 윗대도 어떻게 점을 보는데 윗대가 안 나올 수가 있고 당장 내년 내후년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내력들 이런 것들도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느냐는 1:1 점사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오늘 뭐 어떤 누구를 안 쳐두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쵸. 이 나이를 통틀어서 선생님께 신점으로 말씀해 주신 거기 네, 때문에 그럼요. 또 개별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분들 중에서도 올해 이런 아이, 거 걸려도 되는 그럼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의료진공 자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우리 61세가 되신 우리 을사생 뱀띠분들 네. 운세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 일단 작년 한 해는 좀 어떻게 마무리하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이 을사생분들은 올해 환갑이에요. 딱 이분은 환갑인데 요 을사년 작년에 갑진년이죠. 작년에 뭐 물론 또 이분들도 을사생 나름이겠지만서도 보통 보편적으로 을사생분들은 조금 작년에 조금 돈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 하는 일 때문에 조금 머리도 조금 아팠을 거고 조금 돈이 많이 샜을 거예요.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새는 이유가 있겠지만 남들 이 돈이 샌다는 이유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새는 그런 한 해가 됐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좀 많이 작년에 안 좋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근데 지금 작년은 작년대로 어찌저찌 이렇게 잘 넘어오셨을 건데 사실은 올해 을사년인데 을사생분들이 조금 걱정이죠, 사실은. 작년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에는 좀 금전 문제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자식 때문에 뭐 돈이 나간다든가 내가 뭐 사람들한테 빚을 뭐 돈 관계로 인해서 돈이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내 배우자 때문에 돈이 나간다든가. 근데 이 의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상하게 돈 문제가 좀 많이 따라다녀요. 인간 스트레스가 같이 오면서 돈 문제가 같이 와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올해가 조금 더해. 을사년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우리 일사생분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나아지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네. 합니다. 올해 이 을사생분들은 동주운이라 그래가지고 을사년인데 을사생분들이야. 그럼 이분은 딱 환갑인데 동주운이 뭐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는 막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눠 가지니까 좋은 거는 요만해. 근데 요거를 여러 명의 홍길동이 나눠 가지니 별게 없어. 좋은 건 별게 없어. 근데 나쁜 거를 여러 명의 홍길동이 나눠 가지니까 뭐 나쁜 거는 조금 나한테 많이 조금 안 좋게 와. 좀 여러 개가 오겠죠. 그래서 이 동주운에는 사실은 환갑은 해먹지 마세요. 해먹는 게 아니야, 환갑을. 그러니까 생일밥을 챙겨 먹지 말라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동주운에는 이 집안에서 미역국 끓여 잡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뭐 고기를 먹든지 외식을 하든지 뭐 케이크를 끄든지 그거는 하셔도 되는데 집안에서는 미역국을 끓여 잡수지 마세요. 그냥 밖에서 하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환갑을 하지 말라는 거야. 환갑 챙겨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동주운이 들었을 해에는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도 여기저기 조금 짜잘짜잘하게 자꾸 아파. 내가 차라리 그냥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고치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래. 그래서 을사년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요분들은 동주운에는 을사생뿐만이 아니라 그 동주운이 드는 해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속삼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 띠에서 보는 삼재는 겉삼재라 이 띠에서는 삼재가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태어난 월 일시에 있는 삼재를 속삼재라고 그러는데 을사생분들 하나 다 본인이 속삼재 있는지 없는지 다 몰라.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봐야 되는 건데 특히나 동주운인데 내가 속삼재를 깔고 있다? 이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속삼재를 알려면 직접 오셔서 볼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거는 저처럼 영철학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이 속삼재를 볼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속삼재를 깔고 앉아 있는데 동준이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 그럼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일사생 이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 절대 이분들은 사람들하고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원체 주변에 이상하게 을사생 분들은 주변에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괜히 막 조금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저기 하는데 뒤에서 자꾸 나를 안 좋게 얘기하는 뒷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격이야. 이 을사생 분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막 퍼주지도 마시고 내가 사람들한테 막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왜냐면 그게 다 나한테는 상처로 돌아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하다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마음을 좀 많이 비우고 올해는 내가 그냥 우선 나부터 먼저 챙기자는 거야. 건강도 그렇고 내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내 마음적인 것도 그렇고 우선은 본인들을 먼저 챙기시는 게 더 좋은 해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지만 올해는 조금 이제 하반기 조금 지나가면 하반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지 지금 이제 하반기 다가오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경사도 조금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아직 자식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 하면 조금 자식한테 좀 결혼운도 있고 뭐 새 식구가 들어오는 그런 경사도 조금 있고 하니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 조심, 돈 조심, 건강 조심만 하시면 소소하게 그 안에 짜글짜글짜글하게 좋은 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한 해를 버티시면 돼.
내가 큼직큼직한 거를 바라다 보니까 좀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응.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의사생 분들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좀 안 좋을 거 네네. 좀 한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무언가 막 일을 벌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좀 지켜가는 쪽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런 의사생분들 동준이 들었을 때는 뭔가를 뭐 확장하고 뭐 키워나가고 새로 뭔가를 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현상 유지하고 갖고 있는 거 그냥 유지하고 갖고 있는 거 안에서 쓰고 그런 거만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그렇게 괜히 스트레스를 벌릴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61세 일사생분들 운세 알아보았고 뭐 같은 61세라고 뭐 모두 운기가 뭐 똑같거나 그렇죠.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개인 상담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더 좀 활기찬 한 해 보내실 수 있을 것 특히 같습니다. 이분들은 삼재 있는지는 꼭 보셔야 돼요. 네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사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내가 삶이 좀 고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생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조금 이게 공통적으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힘들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이 다 때가 있어요. 잘 풀리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는데 내가 잠깐 요게 좀 막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고 올해는 조금 상반기까지는 조금 조금은 내가 막히는 운이니까 그거만 잘 지내면 하반기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만 우선 잘 챙기셔요. 건강만 잘 챙기시면은 올해 의사년은 무난히 잘 넘어가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